안녕하세요. 구박사 파랑새 TV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인생에서 여러가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분노, 우울, 중독, 과잉 행동 장애, 애정 결핍,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일으키고 직장과 학교, 인간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이 되며 그런 감정적, 심리적 영향이 신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수명도 갉아먹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신감도 사라지고 자기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리치료사이며 정신건강 코치인 미국의 주디스 벨몬트는 미래타임즈 출판사에서 펴낸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자존감이라는 저서에서 자존감을 높여 더욱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주요 심리학 이론과 실증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로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존감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할지를 결정하는 것에 따라 자존감은 흔들릴 수도 있고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려면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남의 거절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이 부족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허락을 받으려 듭니다. 남보다 성공하고 우월해야만 느낄 수 있는 조건부 자존감과 자신이 가치 있다고 굳게 믿으면서 우러나오는 무조건적인 자존감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건부 자존감은 내가 뛰어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나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존감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나의 성취에 따라 나의 가치를 매기는 대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무조건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존경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정도면 충분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보다는 완벽을 찾아 헤매고 실패 아니면 성공이라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요? 완벽주의는 자존감을 훔쳐가는 주범입니다. 완벽주의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는 당신이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에 너무 신경 쓰게 합니다. 완벽주의자는 내가 일정 수준을 이뤄내지 못하면 부적합하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려놓고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끌어안으세요. 자존감이 낮다면 당신 마음속 비평가는 어떻게 해야 당신이 자극을 받는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 비평가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비판적이고 편파적인 부모나 친척, 교사,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제는 더 이상 비판의 목소리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속 비평가에게 귀를 기울이면 행복과 기쁨을 빼앗길 뿐입니다. 그 목소리가 설득력 있게 들리더라도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실패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머릿속의 완벽주의 성향은 당신을 못살게 굴고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완벽주의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해결책은 인지 왜곡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해라는 생각이 당신을 짓누르고 자존감과 행복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완벽주의 시각으로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당장 지금부터 이래야만 해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멈춰보세요.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면 우리는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느끼는지 설명하려고 외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시각이고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사고 습관을 파악하지 못하면 왜곡된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어떤 상황 자체가 불행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주범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살면서 일어나는 일을 부정적이고 자신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자존감이 낮으면 과거의 한 선택, 실수, 실패를 곱씹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를 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후회처럼 날카롭고 뼈저리게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고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도 없습니다. 후회는 자존감을 갉아먹으며 불안과 우울증세의 양분을 제공합니다. 후회가 준 교훈에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행동을 시도한다면 후회는 생산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보여주며 공감해주는 과정에서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최근 연구들은 실수를 저지르는 자신조차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이라고 봅니다. 조건부적인 자존감 대신 자기 자비가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자기 자비는 자신의 유약함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하거나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너그럽고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과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유약함이 결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배워왔지만 유약함은 우리를 더 강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남에게 유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보면 나쁜 선택을 하고 중독 증세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유약해야 사랑이 피어나고 소속감이 들며 행복, 용기, 공감, 창조성이 생깁니다. 도움을 주고 공감하며 신뢰하고 진심이 전해지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지면 복잡한 심경을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보여 공감해주는 과정에서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마음 챙김은 삶을 좀 더 제대로 인식하게 도와줍니다.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정신과 신체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달래고 자기 이해와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 분리는 생각을 마음에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인지적 분리는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마음챙김 테크닉으로 분류됩니다. 마음챙김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적 동요를 떼어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떼어내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인지적 분리는 머릿속에 관찰자를 두는 작업입니다. 마음챙김은
의식적으로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편견도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순간의 경험에 집중합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열린 마음이 됩니다. 세상을 왜곡하는 자기 비판적 관점을 버리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우선순위에 올려놓으세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무슨 일을 해내고 싶다면 진심으로 자신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돌봐야 자존감이 생깁니다. 나를 돌본다는 것은 곧 나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목표를 향해 일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주도적인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피해자 언어에서 승리자 언어로 바꾸세요. 예를 들면 할 수 없어를 할 수 있어로 바꾸고 그래야만 해를 그걸 할 거야로 바꿉니다.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요령을 익히면 자존감을 향상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어지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공격적이거나 예민한 커뮤니케이션은 낮은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합니다. 너로 시작하지 않고 나로 시작하는 적극적인 발언을 하면 자신감이 솟고 다른 사람들과 한층 가까워지며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 나한테 2번 다시 그렇게 말하지 마라고 하는 대신에 나는 네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처가 되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와 같은 격심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통제 불가능한 분노를 불러옵니다. 분노에 휩쓸리지 말아야 강해질 수 있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남의 말을 청취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 이면에 놓인 감정을 염두에 둡니다.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요령을 익히면 인생과 대인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신을 깎아내리고 빈정대는 농담은 공격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하찮게 만듭니다. 자신을 하대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상대방도 당신을 낮춰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세요.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쓴다면 자기 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인정해 주건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만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대신에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면 부족한 점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면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는 견고합니까? 만일 충분한 지지 시스템이 없다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사회적 연결에 달려 있습니다. 자애와 자기 자비로 다른 사람을 대하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조차 용서하고 연민할 수 있다면 분노와 비통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판단을 내리기 좋아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지 못합니다. 비통과 원한에 빠졌던 경험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나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줄 때가 되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뿌듯함을 느끼고 싶다면 남을 도우면 됩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감사하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며 희망을 품고 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깊게 생각해 보면 인생에는 여전히 감사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큰 그림을 못 보고 작은 결점에 매달려 불평하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항상 스트레스가 존재합니다. 스트레스는 삶의 활기를 더해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기운을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고 있으며 사람들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피할수록 인생을 방해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정서적 건강과 자존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을 좋아할수록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자존감이 낮다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힘찬 격려 부탁드립니다.